네, 그래서 배치도 상으로 보면 북쪽 방향이 이쪽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뛰는 겁니다. 방향대로 뛰는 겁니다. 북쪽 방향대로 1.5m 이격, 여기가 1.5m 라인이죠. 요 점선과 요 점선, 건물이 요 점선일 때는 10m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요 선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높이의 2분의 1에 따라서 뭐 4개층일 때 층고가 3.2, 뭐 2.9, 2.9, 3.2라고 쳤을 때 뭐 12.2가 되니까 그 2분의 1인 6.1m 이격을 했다. 그 선이 요 선이 되는 거고, 요 파란색 건물 라인으로 건물을 설계를 했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넘어갑시다. 자, 시행령 86조 자 2항을 봅시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정북 방향으로 이격을 해야 되는 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또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 예외 조항을 한번 볼까요?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에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m 이상의 도로,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가 이제 이런 도로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공지, 녹지, 광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다 포함한 너비로 보겠다. 단순 도로뿐만 아니라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너비가 20m 이상일 경우에 그 대지 상호간이니까 같은 요 도로를 끼고 있는 대지끼리겠죠.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 가나다라에 해당할 경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일 경우, 그리고 경관 지구일 경우, 이 두 가지는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같은 가항으로 묶었고요. 경관법에 따른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일 경우, 뭐 특별 가로 구역일 경우, 지정 공고하는 구역일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정할 때, 그리고 내 전제 조건의 1항의 전제 조건이 전용 주거 지역이나 일반 주거 지역일 경우에 정복 거리를 확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 땅 북쪽이 뭐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다. 그러면 굳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건물을 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자,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면요.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요, 요 땅이에요. 요 땅이 있고요. 도로가 꽤 넓죠? 이게 대충 뭐 보면은 한 30에서 35m라고 하니까 최소 30m인 거잖아요. 30m 도로를 끼고 있고, 원칙대로라고 하면 이 토지이용 계획하기는 항상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 땅과 우리 땅이 서로 같은 도로를 끼고 있죠. 그럴 경우에 아까 조건이 몇 가지 있었어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거나 뭐 경관 구역이거나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 있었죠. 근데 이 땅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20m가 넘고 대지 상호간,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정복 1조를 띄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땅이 되겠죠. 자,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하지만 도로가 20m가 넘고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기 때문에 이건 띄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도 한번 볼까요?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띄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이게 이쪽이 북쪽이라고 했죠. 북쪽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은 뭐냐? 일반 상업 지역이다. 내 북쪽에 있는 땅이 일반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뛸 필요가 없겠다.
이 땅 뭐 전부 다 마찬가지겠죠, 얘네들. 하지만 요 밑에 있는 땅들은 북쪽에 있는 땅이 우리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띄워줘야 되는 거죠.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하지만 얘네들은 또 적용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바로 옆 땅인데 뭐 건물 높이도 차이가 날 것이고 그만큼의 뭐 땅값도 차이가 나겠죠. 얘도 마찬가지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일 때. 자, 61조를 봅시다. 61조 2항이에요. 1항은 이제 그 정북 방향으로 띄어야 되는 거를 얘기한 거고요. 2항은 그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해서 띄어야 되는 거리가 또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채광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만 해당이네요. 다른 용도는 그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겠죠. 근데 공동주택인데도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 뭐 주거지역이나 뭐 공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공동주택을 할 때 거리를 띄어라. 근데 조건이 뭐냐? 인접대지 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법은 이렇게 나와 있고 시행령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시행령 61조 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m 이상으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쉽게 얘기하면 공동주택은 창문이 있으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1m가 넘으면 적용하지 않겠다. 근데 이거는 건축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볼게요. 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그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할 것.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정북 1조 사선 확보할 때도 그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2분의 1 이상 띄라고 했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1.5m 구간은 10m까지는 완화를 해준다고 했는데 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 사선 조건은 똑같아요. 2분의 1 2배 이하로 할 것이니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2면 1만큼 띄어라 그 뜻이죠.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 그러면 만약에 창문이 없어. 위에서 한번 봅시다. 이게 땅이고요. 이게 건물이에요.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쳤을 때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여긴 창문이 없어. 여기는 뛸 필요가 없고 여기는 띠라는 뜻이죠. 근데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라고 합니다. 4배면은 이게 1일 때 이게 4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건물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사가 이렇게 될 테니까. 자, 1항은 이제 그 얘기고 이 취지는 뭐냐? 이걸 왜 띄냐? 그러면 그 창문이 있는데 우리 집 창문에서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막 10층짜리 건물인데 이렇게 딱 붙어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공동주택이라 그랬잖아요. 공동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사무실은 뭐 사무실, 병원 이런 상업적인 건물은 뭐 인접대지 경계선에 붙어 있든가 말든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주택은 사람이
뭐 먹고 자고 막 이렇게 그 편하게 있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확보해 줌으로써 그 주거 환경을 좀 좋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근데 4배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아까 일반 상업지역은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 데는 그럼 왜 안 해도 되냐? 더 좋은 거 아니냐? 사업주한텐 좋겠죠. 왜? 건물을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제한 없이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만큼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뜻입니다. 상업지역은 뭐 주거 용도로 쓰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주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 법으로 보호를 하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는 좋지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좋지 않다.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뛰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한강뷰가 좋은 거고 산뷰가 좋은 거잖아요. 자, 2호를 봅시다. 2호는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건물이 하나만 있지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되는 거리를 규정한 거고요. 이제 만약에 땅이 이렇게 있고 뭐 건물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잘려 있으면은 2동이 마주보는 거고요. 만약에 붙어 있으면은 한 동의 건축물이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얘가 뭐 다른 건물이라서 마주보던 한 건물인데 이렇게 디귿자나 뭐 다른 모양으로 해서 마주보던 똑같이 어찌됐건 간에 이거는 동간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간거리는 다음 항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을 할 것. 자,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각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거랑 아까 그 정보길조랑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사선의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1일 때 2. 근데 각각 다 말을 다르게 써놨어요. 헷갈리게. 어찌됐건 다 같은 의미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창문이 있는 벽면으로부터죠. 창문이 없으면 안 띄워도 된다. 그건 뭐 뒤에 나오겠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0.25배.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는 그 주택법에서 예전에 그 주택이 이제 모자랄 때 그 주택을 많이 지어라 라는 취지에서 그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그 만들어낸 그 제도예요. 근데 뭐 다세대 주택일 수도 있고요. 연립주택일 수도 있고 원룸형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나중에 주택법을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어찌됐건 얘도 이걸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거의 취지 자체가 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모자라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완화를 해줬습니다.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옥에도 불구하고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의 주된 계고부가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이 이렇게 높이가 다를 수 있겠죠. 같은 대지 안에서. 그럴 경우에 높은 건축물의 주된 계고부라고 하면은 이제 그 거실이나 안방 창문 뭐 이런 게 될 거예요. 뭐 작은 방 창문 하나 있다고 해서 주된 계고부라고 하지 않고 여기 써 있네요.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계고부를 말한다. 뭐 안방이 뭐 방 3개짜리면 안방 하나, 작은 방 2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이제 안방을 얘기하는 거죠. 원룸일 때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게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2동의 축이 시계 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거는 이제 이 단면하고 평면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건 평면이에요.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이 주된 축,
요 축이 방향이 이렇게 될 때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정동에서 정서, 정동에서 정서, 이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을 때는 10m 이상, 이거를 10m 이상만 띄면 돼. 근데 조건이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 이 낮은 건축물의 0.5배를 보겠다는 거죠. 높은 건축물의 0.5배를 보면 더 많이 띄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취지가 뭐냐, 이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남쪽을 통해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남쪽에 낮은 건물이 있으면은 북쪽에 있는 건물이 높아도 뭐 크게 지장이 없겠더라. 얘를 굳이 그렇게 많이 틀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채광 방향의 그 주거 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10m 이상은 띄워줘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감옥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마주볼 때, 자,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아파트가 있고요, 상가가 있잖아요.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이게 서로 마주볼 때, 마주본다는 얘기는 그 채광창이 서로 마주본다는 얘기예요. 창문이 없으면 마주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얘가 뭐 높이가 뭐 5m다 그러면 이거를 최소 5m는 띄어라, 그 뜻이죠. 자, 채광창에 대한 정의는 여기 나와 있어요. 창 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채광창이라고 합니다. 창문이 우리 그 화장실 창문 보면 되게 조그매요. 요만해. 이게 뭐 면적은 재봐야 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0.6이다, 0.6이고 얘가 뭐 0.6이다, 66에 36이니까 면적은 0.36이 됩니다. 0.5제곱미터 이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채광창이 아니에요. 건축법에서 얘기하는 채광창은 0.5제곱미터가 넘어가야 채광창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 환기창이죠. 환기창.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뒤에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겠지만 아파트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요,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뭐 여기가 거실이고 여기가 방이라고 칩시다. 방 창문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만큼은 창문이 없는 벽면이잖아요. 창문이 여기서부터 요만큼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다른 건물하고 이렇게 걸칠 때, 그때는 8m 이상을 띄어라. 창문은 방해를 받지 않으니까 완화를 해준 거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이 부분을 이제 측벽이라고 하죠.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측벽이죠. 측벽과 측벽이 마주볼 때는 뭐 창문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굳이 뭐 0.5배 이상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근데 이 건물은 뭐 높이가 있을 테니 너무 꽉 막히지 않게 통풍만 되게 해라 해서 4m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조건이 있는데 그것도 뒤에 가서 그림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주택 단지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단지, 아파트 단지는 엄청 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필지는 다른 필지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한 사업 부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동간거리 요 규정을 적용을 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로의 중심선, 여기가 중심선이 되겠죠. 이거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란 얘기죠. 그래서 거리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건축 조례를 한번 볼까요? 서울시 건축 조례입니다. 다세대 주택, 아까 1m 얘기했었죠. 1m 이상 떨어진 다세대 주택은
최강 방향 그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1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m예요. 그래서 다세대 주택을 2m를 띄어야 최강 방향을 안 본다.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1m입니다. 두 동이 서로 마주 볼 때 최강을 위한 아까 그 시행령에서는 기준을 준 거예요. 똑같이 기준이 0.5배였고 뭐 각 지역 조례로 정해 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0.5배 똑같이 갔어요. 0.5배가 제일 낮은 기준이잖아요. 저기 지방 쪽을 가면은 거기는 이제 뭐 건물이 높지도 않고 땅도 넓기 때문에 0.5배가 아니고 0.8배 아니면 뭐 1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에도 불구하고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주된 계급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할 때는 낮은 건축물 기준으로 본다. 그 얘기고요.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이거는 그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동간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지가 이렇게 있어요. 대지가 있고 다세대 주택이 여러 동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1m 이상 띄어라. 여기는 4m 이상 띄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모든 다세대가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 그래서 다세대를 계획하려면 웬만해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조건을 맞춰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가는 것이 뭐 여러모로 좀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써놓은 거고요. 정복 방향이 이쪽이죠? 정복 방향 기준으로 이만큼을 띄어야 돼요. 그게 아까 1항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복 방향 그 일조권 적용의 원칙이고요. 이거는 이제 채광 방향. 채광 방향은 요 방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방위와 상관이 없이 여기 채광창이 있는 벽면이라고 써있죠. 여기 이렇게 창문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창문이 있을 때 채광창 방향으로 직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높이의 뭐 2분의 1만큼 띄어라. 뭐 근린상업 지역일 땐 4분의 1 띄어라. 뭐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동간거리.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볼 때 마주 본다는 거는 얘도 채광 방향이고 지금 이 뒤쪽은 안 보이지만 이 뒤쪽도 채광 방향이겠죠. 채광 방향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그 0.5제곱미터 이상의 창문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주된 계급부라고 한 거는 아까 거실하고 뭐 안방 창문을 얘기했지만 그 반대쪽에는 작은 방 창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방 창문도 0.5제곱미터는 넘어가겠죠. 뭐 딱 봐도 넘겠죠. 근데 걔는 주된 계급부는 아니더라도 채광창 방향은 맞는 거죠. 채광창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0.5 이상을 띄어라.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서울은 0.5였고 지방은 이게 1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죠. H는 이 건물의 높이의 0.5만큼 띄어라. 동간거리를. 이게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한 동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0.25를 띄어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다세대 주택이라 그랬죠 아까. 그때 0.25를 띄어라.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남동 방향, 남서 방향. 이거는 정동, 정서가 되겠죠. 정남. 이렇게 45도, 이게 90도인가요? 90도죠? 90도 범위 안에 있으면
이거는 낮은 건물 기준으로 해서 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마주 볼 때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이 관리사무소가 됐고 뭐 그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높이만큼 띄어라. 이 공동주택의 높이하고 상관없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채광창이 없는 벽면 부분. 여기 뭐 창문이 뻥뻥 뚫려 있지만 얘가 뭐 화장실 창문이다. 창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이에요. 여기는 채광창이 뭐 이만하게 뚫려 있겠죠. 이렇게. 그럴 때 이 채광창이 없는 부분이 이 건물을 보고 있을 때 그럴 때는 8m만 띄어라. 8m 이상. 이렇게 완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 볼 때는 4m. 뭐 발코니 어쩌고 뭐 단서가 있는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 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가 있어도 그냥 측벽으로 보겠다라는 뜻이죠. 똑같이 4m만 띄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망. 건축법 61조 사망이에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항에도 불구하고 정남 방향, 이게 이 정북 방향 그의 취지가 우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북쪽에 있는 땅, 북쪽에 있는 건물이 우리 건물 때문에 가리지 않도록 이만큼의 거리를 줘라. 근데 이 거리는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라. 아까 그런 취지였잖아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축법이 1960년도에 새로 생기고 그때부터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그런 그 제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 북쪽으로 땅을 뗄 수밖에 없고요. 남쪽으로 최대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건물을 더 높게 지으려면. 그렇죠? 이렇게 단면상으로 봤을 때 이게 인접대지 경계선이라고 치면 이만큼을 띄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인접대지 경계선에 붙을수록 건물 높이는 낮아지고 멀어질수록 건물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건물이 남쪽으로 이렇게 붙어. 그러면 우리는 그 대지 안에 조경도 있잖아요. 조경 여기 이제 빈 땅에다가 조경도 놔야 되고 뭐 주차장도 놔야 되고 한데 뭐 주차장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여기는 어찌됐건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땅이에요. 우리 건물에 가려서 여기다가 조경을 심어 놓으면 나무가 뭐 잘 살진 않겠죠. 빛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앞마당이 이거를 앞마당이라고 치면 앞마당이 북쪽에 있는 것보단 남쪽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정북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건물을 띄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땅 안에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라 좀 삐딱하긴 한데 이 앞에 이제 이 앞에 땅을 기준으로 보면 내가 북쪽 땅이잖아요. 그럼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건물을 띄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이쪽으로 띄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이 여기에 건물이 뭐 얘도 이렇게 있겠죠. 있지만 요 거리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땅의 컨디션에 맞게 내 땅이 크면은 그만큼 내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 남쪽에 있는 건물이 뭐 여기 있던 뭐 이쪽에 있던 상관없이 내가 내 일조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마당도 남쪽 앞마당이 되기 때문에 식물 같은 것도 잘 자랄 것이고, 그럼 내 북쪽에 있는 땅도 나 때문에 그림자가 뭐 이 정도 이렇게 드리워지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당겨서 건물을 지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건 자기가 확보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남 방향이 돼야 좋은 건데, 뭐 정북 방향으로 일단 굳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까지의 모든 건물들이 다 정북 방향으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바꾸게 되면 이렇게 붙어버려. 예전 건물, 새로 지은 건물 붙어버려요. 그렇다고 모든 건물을 다 부시고 한 번에 지을 수도 없잖아요. 확실하게 정북 방향 이격거리보다는 정남 방향 이격거리가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택지 개발지구, 여기는 이 마을 전체를 다 새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 마을은 뭐 대로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거를 경계로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어, 거기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정남 방향으로 바꿔도 다른, 뭐 여기 마을이 있고요. 여기 또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이 있다고 쳤을 때 여기는 뭐 강일 수도 있고 대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겠죠. 얘는 정복을 적용을 했다 쳐도 우리 땅은 전부 다 정남을 적용한다고 해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는 아니고, 얘네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더라. 우리끼리만 하니까. 그래서 택지 개발지고 대지 조성 사업지고 다 마찬가지 비슷한 거예요. 다 새로 이제 이 도시를 전체를 개발하는 그런 지역들은 정남 방향으로 바꾸자. 그리고 정북 방향이 적용된 대지라고 해도 얘네들도 언젠가는 오래되면 건물 부시고 다시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도 정남 방향으로 바꾸다 보면 조금씩 다 정남 방향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이런 지역들은 정남으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일 때는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 왜? 북쪽에 피해를 주는 게 없으니까.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주와 합의한 경우, 이거는 내 북쪽에 있는 땅이 나는 햇빛 받을 필요 없어, 너 알아서 지어 라고 해주면 뭐 일조 정북 방향 이격거리를 띄지 않아도 된다, 아니면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누가 뭐 오케이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힘들다 라는 얘기고요.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물 자체가 소규모 건축물이에요. 그럴 때는 1항부터 3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1항은 어차피 1.5m 뛰면 10m까지 완화를 해주는 건데 그것도 적용하지 않고요. 뭐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채광 방향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어찌됐건 이런 소규모 건축물은 이렇게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62조 3항) 각호의 부분에서, 각호외라는 거는 뭐냐면요, 각호외의 부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게 호잖아요. 이게 호. 각호 외의 부분은 이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통령령이라고 돼 있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대통령령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좀 전에 그게. 근데 여기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뭐 2호에 따라 라고 돼 있겠지만, 일은 호에 있는 게 아니라 요 각호 외의 본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하고,
뭐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뭐 뭔가 고시한 게 있겠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에 따라서 높이를 고시하려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라. 뭐 민원이 발생할 테니 뭐 누군가는 만족을 하고 누군가는 불만을 가질 테니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해라. 근데 심의를 거쳤다? 그러면은 이거를 생략할 수 있다. 1, 2, 3, 4, 5를 적용할 때 대지와 그러니까 내 땅과 옆 땅 사이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고 했죠.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을 때 내 땅이 이렇게 있고요. 남의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공원이 있어, 공원. 여기는 어차피 건물을 못 짓죠. 이런 게 껴있을 때는 원래는 인접대지 경계선은 여기였어요. 그쵸? 여기 남의 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인접대지 경계선 여기에요. 근데 공원이 있는 부분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겠다.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 여기로 보겠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여기와 여기에 중심으로 보겠다. 중심선. 만약에 뭐 이 공원이 뭐 폭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폭이 그래도 공원이라고 하면은 뭐 최소한 10m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은 건물을 이렇게 안 친다고 치면 채광 방향이 이쪽이라고 치면 공원이 10m일 때 뭐 여기가 인접대지 경계선이니까 이 건물은 대략 2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공동주택은 중심선이니까 여기가 5m가 된다고 치면 10m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취지죠. 이런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껴있을 경우나 아니면 대지인데 공원이 아니고 대지인데 너비가 2m 이하예요. 여기는 대지이긴 하지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뭐 0.5, 0.5 뛰면은 1m밖에 안 났는데 1m에 뭐 벽체 두께 빼고 뭐 마감 두께 빼고 이러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와 같은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면적이 아까 분할 제한 있었죠? 60제곱미터, 뭐 100제곱미터 있었죠? 그 기준 이하인 대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조그만한 땅이기 때문에 뭐 적용하지 않겠다. 1호, 2호 외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 이거 말고도 건축이 안 되는 뭐 또 땅이 있겠죠. 그럴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게 지금 도로지만 뭐 공원 공지 같은 거 될 수도 있고 도로인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단지 내 도로 아까 얘기했던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있으면 단지 내 도로의 중심으로 기준으로 해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옆 땅이 원래는 북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정북 방향 이격을 해야 되지만 여기가 원래는 인접대지 경계선이지만 이게 건축이 금지된 공지일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보겠다. 이게 공동주택일 때는 중심선으로 보겠다. 어찌됐건 우리 땅의 북쪽에 뭐 도로가 됐던 공원 공지가 됐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건물을 그만큼 높이 지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당연히 뭐 거기에 땅값은 이 다른 컨디션에 그 바로 옆 땅이라고 해도 그 땅보다 당연히 높겠죠. 자, 또 다음 챕터에서 보겠습니다.